자동차를 팔면은 을이 되지만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면 갑이 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국이 상품 시장화되는 걸 원하지 않죠. 우리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모든 나라가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 이러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배를 파는 게 아니라 조선소나 반도체, 배터리 공장 투자 얘기가 많던데 이게 관세 협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제 협상이라는 게 이제 카드가 있는 거죠. 서로에게 협상 이제 레버리지 카드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의 국가 아젠다가 있는 겁니다. 산업의 아젠다가 이제 자국의 조선 건조 역량을 다시 재건을 하겠다. 또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내로 유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국가 산업 아젠다가 있으니까 그 산업 아젠다에 대해서 해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한국이라고 지금 미국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카드가 결국은 최대 레버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선 투자나 반도체 배터리 공장 투자가 한국에게는 대미국 협상 레버리지로서 가장 강력한 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 봐도 과거에는 이제 관세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수출을 하다가 이제는 관세라는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공장만 짓고 끝나면 안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한민국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타로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국내 투자의 공동화를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일감과 일자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연계 투자를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다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조선이나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다 우리나라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다 대체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아니면 일본이 하든지 일본이 아니면 뭐 요즘 베트남도 하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이제 이런 다 대체재가 있는 제품들은 결국은 가성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성비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경비를 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부가가치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만이 가진 제품이라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비용의 미국에서 제조업을 해서 투자를 회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조업으로 투자는 하지만 이 제조업을 마중물로 해서 뭔가 이 수익 투자를 회수하는 거는 그 소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건 팔아서 마진 챙기는 소위 말하면 장사만 해가지고는 장사 마진 거 가지고는 미국에서 투자 회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그게 뭐냐? 이런 거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FTA가 관세를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던진 이유가 그 근본이 이제 무역 수지 흑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거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부 창출의 패턴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때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여 와서 이제 내수 시장을 키우는 소위 무역 수지 흑자형 국부 창출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무역 수지 흑자가 상품 수지 흑자로 바뀌고 상품 수지 흑자라는 거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게 상품 수지죠. 무역 수지 흑자라는 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배를 태워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파는 이제 생산의 거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 수지 흑자로 이제 바뀌다가 이 상품 수지 흑자가 또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현지에서 투자했는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런 경로를 거쳐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이 바뀌는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하는 소위 말하면 상품 수지 흑자 시대로 바뀌는데, 거기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미국에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 인한 소득 수지, 그다음에 또 서비스 수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미국의 공장 투자는 공장만 짓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겁니다. 한미국제산단이나 한미경제특구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 관세 협상에서 어떤 이득이 있나요? 제가 이제 앞서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 투자 공동화로 연결되지 않고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저는 이 국제산단과 경제특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뭐 어떤 기업은 필라델피아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기업은 뭐 텍사스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텍사스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국토의 한 6배, 7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부품 중소업체도 나갈 거고, 또 뭐 식품업체라든지 여러 이제 이 관세를 피해서 현지에 공장을 투자를 할 텐데, 이 공장 투자들이 다 각자 도상으로 뿔뿔이 미국에 흩어져 투자를 하면, 공장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서로 집적을 해야 거기서 이제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저기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런 측면이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미국에다가 뭔가를 반대급부를 요구할 때, 자,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을 100조, 200조를 이렇게 투자하겠다 해야, 그게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데, 지금처럼 삼성은 여기하고 현대는 여기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 뿔뿔이 이래 해버리면 그 투자가 끌어모아서 많다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는 그게 뭐 얼마 큰 규모라는 느낌도 좀 없을 거고, 실제 그 투자의 실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를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모아서 한국의 어떤 국가산단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집중을 하면 우리 기업들도 집적으로 인해서 아주 경쟁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도 되고, 또 이제 경제특구 같은 걸 이렇게 탁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이 지역에 할 것이니,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반대급부를 더 강하게 요구해서 더 강력한 그란트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게 뭐 비자 쿼터가 되든 또는 무슨 뭐 관세 혜택이 되든 아니면은 또 뭐 그 규제 프리 조건을 갖다가 받아내든지 간에, 우리 현지에서 기업하는 그 우리 업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미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구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또 미국 현지 입장에서도 한국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 보면은 국내에 국가 산단이 한 3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산단. 그런 국가 산단의 연장선에서 미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 산단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 곳으로 집적을 시킨다. 그리고 그 집적시킨 곳을 갖다가 국내에서 우리 경제 특구해가지고 규제 프리존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듯이 미국으로부터 그런 그란트를 받아낸다 이러면, 이게 결국은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결성이 확장이 된다. 이제라는 차원입니다. 관세 혜택 없이 투자하면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 업체를 본다 이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있겠죠. 미국 시장의 외부에서 우리 같이 수출하는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있는 그런 수입 수출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있겠고, 또 미국 국내에 있는 로컬 업체하고의 또 경쟁이 있겠죠. 수입산이 더 경쟁력 있냐, 로컬 현지산이 더 경쟁력 있냐, 이제 이런 관점인데,
미국이 저렇게 고비용 사회인데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면 미국이 만약에 관세가 없다 이러면은 아무도 미국 시장 내에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이 관세로 이제 이 미국 시장을 갖다가 요새를 만들어 버린 거죠. 관세로 보호받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됐고, 우리가 일단 투자를 딱 미국에다 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관세가 또 양날의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를 피해서 미국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들어간 이상 이 관세가 요새로 미국 시장을 보호를 해줘야만 현지에서 제대로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우리가 관세를 피해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내려버렸어. 그러면 수입산들이 더 들어오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는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갈 때와 또 현지에 오퍼레이션 할 때 양날의 칼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물건 만드는 걸 넘어서 공급망까지 장악하려면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한가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뭐 어떤 완제품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부품 사업이든 중간재 사업을 하든 완제품 사업을 하든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미국의 그 공급망이 없단 말이죠.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외부에서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실제 우리가 공급망을 우리가 장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K 국제산단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현대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 그 다음에 2차, 3차 협력사들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클러스터로 동반 진출을 해야만 그 제품의 이 부품과 연결되는 이 생태계가 현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공급망 중에서 뭐 1차 협력사 몇 개만 나가버린다 이러면 결국은 1차 협력사에 또 제품을 공급하는 2차, 3차 협력사가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서 뭐 그 관련 부품을 공급하면 물류비라든지 또 지금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또 관세를 또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지 공급망을 장악을 하려면 미국에서 우리 현지 공급망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국가 산단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마스가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그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팔면은 을이 되지만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면 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통상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상품 제조해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국이 상품 시장화되는 걸 원하지 않죠. 그 나라, 그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투자를 해서 자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너그 나라만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먹지 말고 우리도 기술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모든 나라가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 이러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배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는 생태계를 파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건조 생태계를 수출하는 거고, 한국의 조선 건조 제조 노하우를 지식 서비스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스가라는 게 한국 제조업을 제조 지식 서비스업으로 모델을 바꾸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 마스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준 강요된 행운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이걸 해달라. 배를 팔지 말고 우리나라도 배를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배를 만들게끔 해달라라고 했는 그 요구가 결국은 전 세계 220여 개 나라의 모든 요구거든요. 모든 나라가 요구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이때까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벌던 그걸 그 나라의 필요로 하는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미국은 뭐 조선을 원하지만 또 어느 나라는 또 뭐 자동차를 원할 거고, 어느 나라는 또 전자산업을, 뭐 어떤 나라는 또 뭐 철강을 원할 거고, 폴란드 가서는 방산을 원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의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그 나라 내부에 우리 제조 생태계를 수출을 한다 이러면, 단품이 아니라 제조업 생태계 자체를 수출을 한다 이러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끝없이 확장되겠죠. 지금 미국으로 해서 시작이 되지만 사우디, 폴란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시아 확장이 되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일감과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까? 양쪽 나라에. 최근 제가 새로운 어떤 성장 해법을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서나 또 기업의 사업 전략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산업 전략이고 산업 정책이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 이제 책을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그 산업 공동화, 국내는 그럼 공동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이런 우리 사회 통념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결국은 후발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벌써 11년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진국 함정에 즉 빠져 있다라는 그 대상, 즉 그 경쟁 구도의 대상이 뭐냐면은 제조업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지금 제조업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가 구멍에다가 손을 탁 집어서 먹이를 딱 잡고 못 빼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이 제조업이 원숭이 손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묶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져 가지고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니까. 근데 산업 공동화라는 게 기술 유출이다, 일자리 유출이다, 제조 기반이 유실이 된다, 지역 경제 기반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그 목적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 변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 해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노자 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제조업 일자리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들의 산업단지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국민 일자리 아닙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에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냐고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전부 다 환경 적응업입니다.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미 관세라든지 FTA가 폐기된 거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도히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하면 이건 역천자망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올라타느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대미 투자에 올라타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의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끌어당기고, 또 미국의 투자의 내용이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와 연결되게끔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기회로 잡을 거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업 공동화라는 과거 그런 어떤 우려에 잡혀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산업 공동화라는 이 의식을,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